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의 반대에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 특검 2차 발의한 안에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의 전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 5천 단위와 평시에 3천 단위의 국지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군은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자,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름이 북도발 응징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 무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들어 놓은 북한 표적이 1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군의 감시 체계와 타격 수단의 제한이 많았죠. 그래서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3천 단위로 시작하는 평시 국지 도발 계획이 발전됐고 2016년 이후에 구체화됐고요. 2024년 7월에 현 수준으로 발전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군이 창설된 이후부터는 모든 도발 계획에서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를 북한에 대한 공격의 억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군은 그렇지만 상대의 무기 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의 직면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표적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적에게 빌미가 되고 그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풍선이 낙하된 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당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 수립해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 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이나 NLA 인근에 한포 사격이 정상화됐는데 이것도 과거보다 9.19 합의 이전보다 강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강한 교육훈련 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북풍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